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PCB 설계, 페즈 로직 사용법. 아마 요 시간이 마지막 같습니다. 페즈 로직 사용법. 지금 한 6시간, 9시간에 걸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공부했던 거 잘 정리하고 뭘 배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까지 뭐 배웠죠? 페즈 로직 설치했고, 페즈 설치했고, 그 중에 페즈 로직이란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그 사용법 배우고 있어요. 그 초기에 처음에는 화면 조작하는 거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이야기했었죠. 라이브러리 구성 요소들 쭉 얘기했죠. 로직스 필요한 요소, 레이아웃에서 필요한 요소, 또 부품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 얘기 나왔고요. 거기에서 자주 나왔던 용어가 데칼이란 용어 많이 나왔었어요. 데칼은 데칼코마니 약어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그림을 전사한다, 찍어낸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CAD 소프트웨어, PCB 소프트웨어에서는 대부분 풋프린트란 말로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 내용, 특히 CA 데칼이라고 했었죠. 페즈 로직에서 사용될 라이브러리 중에 첫 번째, 그래서 CA 데칼 만들었는데, 이 CA 데칼 할 때는 파트 에디터란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작업을 했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파일에서 뉴를 누르게 되면 또 네 가지 항목이 또 제시가 됐었죠. 네, 파트 에디터 중에 거기 보면 처음에 있는 게 파트 타입, 커넥터,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그다음에 핀 데칼, CA 데칼 있고 핀 데칼 있었죠. 그래서 핀 데칼을 먼저 그렸죠. 선 하나에 동그라미 달린 거. 그 다음에 인버터 보여주면서 직사각형 모양의 87C256이라는 메모리 설계하는 거를 갖다가 CA 데칼 시간에 했고요. 그때 핀들 여러 개, 왼쪽에 19개 달리고 오른쪽에 8개 달리고 해가지고 그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동으로 붙여넣기 뭐 이런 기능들 연습했습니다.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뭐 했죠? 커넥터 부분은 넘어갔죠. 커넥터 나중에 커넥터 활용할 때 다시 한번 그리는 내용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 타입이라고 그래갖고 어떤 부품의 핀 정보라든지 게이트 개수라든지 이런 걸 지정하는 걸 했었어요. 처음 딱 위자드 써갖고 나오는 화면에서 첫 번째 제너럴 해가지고 그 패밀리 집어넣기 했었죠. TTL 해갖고 U자로 나온다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CA 데칼풀로 등록시킨 다음에 핀 이름들 쭉 설정해 줬었죠.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뭐가 나왔더라? 뭐 어트리뷰트 해갖고 부품 정보들 집어넣어 줬었죠. 가격, 생산자, 그리고 파트 넘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회로 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갔죠. 부품을 삽입하고 그다음 신호선 그리는 부분. 예, 지난 뭐 요번 주에 했던 내용이라 뭐 다 연관된 거라. 그때 부품 삽입할 때 애드 파트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부품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신호선 연결하는 걸 했죠. 지금 이게 유사한 걸 여러 번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앞에서 라이브러리 한 거 말고 페즈 로직에서 실제 회로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신호선 그리는 걸 했어요. 앞에 라이브러리 단계에서는 핀 달아주는 걸 한 겁니다. 뭐 화면이 유사해가지고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심벌이 있고 심벌에다가 신호선 연결할 때 보면 신호선은 갖다가 보통은 신호선 뭐 시그널, 라인, 와이어, 네트 이런 용어를 쓰는데, 페지에서는 그걸 커넥션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애드 커넥션 버튼 눌러서 부품의 입력이나 출력, 핀과 핀을 연결해 주면은 선이 딱 그려졌었죠. 그리고 이미 있는 선에다가 선을 또 연장시켜 쓸 경우는 갖다 대게 되면 점이 생겼죠. 타이도시라고 해가지고 보통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정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핀과 핀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입력이나 출력선에서 끌어내갖고 연결되는 게 또 있었죠. 뭐 VCC 파워, 그라운드, 그리고 오프 페이지 그 연결하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오프 페이지 연결할 때는 먼저 심벌을 배치하고, 즉 선을 끌어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심벌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배치가 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프로퍼티에서 실제로 글씨 부분도 처리하도록 했어요. 아래쪽에 라벨 부분 체크를 해야지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된다는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 또 뭐 했죠? 버스 그리는 거였죠. 버스는 여러 개 신호선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한다. 그래서 선이 더 두껍게 나왔고요. 이걸 나중에 뺐을 때는 커넥션을 연결하고 딱 클릭하면 별도로 이름을 지정하라고 나오죠. 일반적인 신호선은 이름을 지정하라는 창이 나오질 않는데, 버스에 연결될 때는 꼭 이름을 지정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내용이 또 하나 있었죠. 버스 이름을 줄 때는 꺾은 가로로 해서 버스의 폭, 사이즈를, 선이 몇 비트가 처리되는지를 명시하도록 했죠. 뭐뭐부터 콜론 뭐뭐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호선 커넥션에 연결됐던 꺾은 가로가 없이 숫자만 적어주는 방식으로 이름을 지정을 했어요. 그거 기억하고요. 오늘 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으로 어떤 부품을 불러내서 부품 스펙을 바꾸는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든지 파트 타입, 실제 그 모양을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주로 할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뭘 배울 건지. 네, 오늘도 역시 패지 로직 사용할 겁니다. 저는 9.4를 사용하는데 9.4, 9.5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기본적인 건 동일하고요. 여러분 쓰는 10.0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패지 로직 사용법. 예, 오늘 배우는 내용은 부품의 제작과 편집에 관련된 내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뭐 네트 정보, 이름 바꾸기, 부품명 수정하기, 그 다음에 파트 타입 교체하기 작업을 하고, 요건 이제 편집에 해당이 되고요. 밑에 있는 거, 요 네 가지는 레포트 작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넷리스트, 보험, PDF로 출력하는 요 세 가지 작업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넷리스트는 제일 중요한 건데, 패지 로직에서 설계되어 있는 디자인 데이터를 나중에 패지 레이아웃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데이터 파일입니다. 이거는 패지 로직뿐만 아니라 다른 오아캐드, 패지, 캐드스타 다른 PCB 디자인 툴의 데이터를 전달, 거기서도 이걸 불러 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넷리스트라는 걸 출력해서 그 파일을 가져가게 되면 거기서도 동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파일이 서로 호환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봄은 엄밀하게는 생산에 많이 필요하고, 또 내가 설계한, 간단히 얘기하면 부품 목록입니다. 이 목록이 내가 이 회로도에서 어떤 부품을 썼는지를 명확히 해야지 나중에 구매부서에 연락해서 물건 사다 달라고 하고, 또 공장에 보내서 이 부품 이 목록에 따라 있는지 확인하고 조립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자인 파일들은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열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PDF 파일로 보관할 때는 PDF 파일로 출력을 하고, 뭐 딴 사람한테 제공할 때도 재활용 못하도록 또는 자료만 확인할 수 있도록 PDF로 변환해서 출력하고, 이걸 보통 제공을 합니다. 요즘은 이 PDF 파일에 3D 기능이 들어간 것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내용 종이에 출력하듯이 작업을 할 겁니다. 뭐 요 과정 중에 이 보험 출력하는 거는 간단히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쓰는 것도 간단히 보여주긴 할 겁니다. 내가 필요한 양식 데이터를 셀렉트 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가볍게 요거는 그냥 보고 어디에서 어떤 기능을 쓰면 되는구나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패지 로직의 사용법의 마지막은 요거 네트 정보, 네트 이름, 선들 얘기가 여기 네트란 말 또 썼는데 이게 커넥션입니다. 선들, 부품 이름 수정하기, 또 부품 이름을 바꿨다는 소리는 부품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품을 바꾸는 게 파트거든요. 교체하는 작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의 제작과 편집, 오늘 학습할 내용들 이야기했습니다. 예, 제일 먼저 네트 정보 검색과 이름 바꾸기. 네트 정보라니까 네트는 의미만 생각하면 돼. 서로 연결되는 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란 표현을 쓴 거고요.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밑에 요 선들 있죠. 이걸 커넥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통 라인, 와이어, 점퍼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다 같은 개념이니까 뭐 사전적 의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개념만 잡고 넘어가도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화면상에다 회로를 불러낼 겁니다. 뭐 프리뷰 스타트라는 거 우리 쓰고 있었죠. 거기에서 모듈리스 커맨드를 먼저 쓸 겁니다. S라는 건 서치 약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U7번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부품을 찾아내서 거기에 이제 오프 페이지를 연결시킬 거고요. 그다음 그 오프 페이지에 이름 줄 거고요. 그렇게 주게 되면 오프 페이지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28MHz가 나온 게 오프페이지 이름이 되는 겁니다. 오프페이지 그림은 요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 네임을 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단계적으로만 하면 바로 집어넣을 수 있고요. 요 오프페이지 심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들이 쭉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네트 네임 라벨이라는 거 체크가 되어 있어야 화면에 요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게 꺼져 있으면 안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눌러서 실제 이게 제일 연결됐는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동영상으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트 정보를 검색하고 네트 이름 바꾸는 거. 네,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트 찾고 이름 바꾸기인데 오프 페이지 설정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오프 페이지 어떤 거라고 그랬죠? 다른 페이지 회로가
화면이 조그매가지고 여기다 회로를 다 그릴 수 없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예, 내용 보고 다시 설명할게요. SU7이라고 했을 경우는 모드리스 커맨드죠. 그냥 키보드 누르면 됩니다. 물론 왼쪽에 여기 초록색 등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찾아라 U7이라는 거, 뭐 V 같이 보이는 U7입니다. 그럼 U7하고 이름 붙어진 이게 레퍼런스 네임이라고 하죠. REF를 찾아가게 되고요. 거기서 지금 1번 핀에서 선 뽑아냅니다. 이건 애드 커넥션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런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냐, 오프 페이지냐, 그라운드냐, 파워냐 결정하면 됩니다. 그림이 좀 모양이 마음에 안 드네요. 저거 한 90도 돌려주면 좋겠죠. X축 대칭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버렸네. 일단 이름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올리지 말고 오른쪽으로 놓죠. 뭐.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저런 이름이 들어 있었고요. 여기다가 28MHz라고 이게 신호받는 클락선이네요. 여기 클락이네, CLK. 받아서 쓴다고 했네요. 그래서 28MHz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건 기본값이 아마 라벨이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28MHz래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여기 들어온다. 모양이 오프 페이지니까 이 회로 내에 있는 부품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룰 눌러서 나오면 여기 뭐 어트리뷰트 속성이 나오고요. 룰이면 나중에 저쪽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쓸 정보들이 나옵니다. 요거 속성 나오고요. 그리고 스테이티스 누르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가 현재 상태를 아마 종합해서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상태일 수도 있고 연결 관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에 지금 설명이 나왔는데 이 네트는 define source, 그러니까 정의된 소스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아무 곳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즉 지금 처음 설정해서 처음 그려서 있긴 있지만 연결된 것이 없다라고 지금 경고가 나오네요. 뭐 별건 아닌데 요거 붙이는 방법, 오프 페이지 붙이는 방법 어떻게 했죠? add connection 요거 눌렀죠. add connection 누른 다음에 와서 핀을 클릭하고 쫙 잡아 끌어내면 마우스 끝에 선이 붙어 갑니다. 커넥션 선이 나오죠. 그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온 메뉴에서 거기서 오프 페이지 선택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창이 열린 데다가 28MHz라고 이름 집어넣어서 확인 누르면 됐었죠. 그 다음에 오프 페이지 심볼을 더블 클릭해서 보는 몇 가지 그 화면 설명도 간단히 해 주었습니다. 오프 페이지 연결하기 설명했습니다. 이제 부품을 찾아서 잘못된 부품명, 잘못 지정된 게 있다 이거죠. 여기 보면 여기 C로 된 거 다 캐패시터입니다. 캐패시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죠? 무슨 일을 하죠? 캐패시터 다들 가지고 왔잖아요 오늘. 늘 얘기하듯이 캐패시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부품이거든요. 핸드폰의 배터리 그게 캐패시터예요. 커다란 캐패시터죠. 캐패시터가 쭉 있어야 되는데 요 끝에 밑도 끝도 없이 요거 뭐죠? 저항이죠. 저항이 하나 들어와 있네. 잘못 집어넣은 겁니다. 요거를 이름을 바꾼 다음에 부품도 변경해 볼 겁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름 먼저 부품 R500이란 부품이거든요. 회로도에 여러 가지 부품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고생을 좀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에는 이 그림이 있나요? 앞에 내가 지금 좀 넘어뜨긴 했는데 그 파일에서 오픈 열어서 프리뷰 스타트 회로도 스케매틱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찾아보면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찾기가 뭐하면은 R500이란 이름을 안다면 이렇게 모듈리스 커맨드를 써가지고 S 누르면 이 창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R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R500이라 치고 딱 엔터를 치면 확인 버튼 없어요. 엔터 치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오고 요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되죠. 여기서 어떻게 작업을 하죠? 요 이름을 클릭하고 이름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죠. 거기서 리네임 선택해 주고요. 이름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리네임 딱 선택하면 요 화면이 또 나옵니다. 여기다 C10번 캐패시터 10번째 거라는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리네임 게이트 딱 누르게 되면 이름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좀 이따 동영상을 다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 그냥 열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창 나오면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더블 클릭하면은 리네임 이 창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프로퍼티 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거기서 이름 바꿔줘도 됩니다. 부품명 수정하기 작업하고 있고요. 화면상에 저항 500번째 거 저항이라고 해서 R500이라고 적혀진 저 이름을 갖다가 C10번으로 바꾸는. 동영상으로 가기 전에 파트 타입 교체하는 것부터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파트 타입은 부품입니다. 부품. 바로 바꾸고 싶었는데
슬라이드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예, 부품을 또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R500이 찌글찌글한 저항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예,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메뉴 중에 메뉴에 프로퍼티라고 있죠. 예, 프로퍼티 딱 선택하면 요 창이 바로 제시가 됩니다. 그 부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화면에 다 표시가 됩니다. 위에 보면 파트 프로퍼티스 나오죠. 그래서 이 부품의 타입은 R 4분의 1 와트. 아, 저항인데 허용 오차가 4분의 1 와트구나. 저항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저것 쭉 나와 있어요. 뭐 그림 정보도 쭉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이걸 지금 다른 부품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부품의 종류를 타입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때 사람 뭐 친구에게도 난 어떤 스타일 좋아해, 어떤 타입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죠. 타입이란 말이 나오면 종류 아니면 그 부품의 어떤 특징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예, 여기서 체인지 파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체인지 파트 타입이라고요. 여기서 캐패시터 1206이라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저 부품의 의미는 뭐 그 신경 쓸 건 없고요. 캐패시터라는 의미로 CAP라는 말이 붙은 거고요. 뒤에 1206 요거는 부품의 크기입니다. 크기 사이즈. 아, 캐패시터가 여러분이 학교에 쓰는 거 말고도 매우 다양한 크기도 있거든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보조 배터리도 캐패시터란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 12하고 06이 캐패시터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나타난 요 그림은 이 부품 이런 부품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 없죠. 이건 상징적인 그림이니까요. 캐패시터를 보통 그릴 때 저런 식으로 그리죠. 극성이 없는 캐패시터네요. 극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한쪽은 직선으로 한쪽은 약간 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은 이것도 캐패시터죠. 우리 요번 학기 첫 시간에 전자 부품 종류 조사라고 보고서 레포트 낸 적이 있었죠. 그때 보면 다양한 캐패시터, 저항 이런 부품들이 있었고요. 실제 부품과 심벌과 이걸 구분하라는 의미로 그런 보고서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모양은 이렇지만 회로도에서 이렇게 그려진다. 그거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또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이런 그림은 이 그림은 패즈 로직에서 사용하는 심벌이 되는 거고요. 실제 부품의 모양은 패즈 레이아웃에서 사용하는 PCB 데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CA 데칼, 레이아웃에서 실제 모양은 PCB 데칼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캡 1206 선택하고 OK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부품 모양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캐패시터 모양으로. 요거죠. 별건 아니에요. 오케이. 뭐 여기 항목이 너무 많이 나온다 싶으면 밑에 아이템스에 이렇게 필터를 달아줘도 되죠. CAP 별표 하면은 CAP로 시작하는 모든 부품을 다 찾아내라 라고 한 거고요. 파트 타입 창에 그 목록이 나타나게 되죠. 파트 타입 창에 나타난 목록을 살펴보게 되면 뭐 나온 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적힌 MISC는 라이브러리 이름이고요. 콜론 뒤에 나온 게 실제로 거기에 들어있는 파트 이름입니다. 이것도 볼 줄 알면 좋죠. 그리고 또 이거 바꿀 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체인지 파트 타입 창에 보면 오른쪽에 어플라이 업데이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쓰면서 이 소프트웨어 내에 한 글자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입력하는 거 말고는 입력하는 것도 2D 라인이나 아니면 텍스트 같은 경우에 거기 참고로 주는 거면 한글이 되고요. 다 영어로 씁니다. 세계적으로 다 쓰이는 거거든요. 내가 설계한 PCB 데이터를 미국, 영국 다 보낼 수 있거든요. 거기는 한글 OS를 쓰지 않으니까 제대로 읽어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만국 공통어가 보통 알파벳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영어고 알파벳 표시가 되니까 모든 메뉴는 다 영어로 표현이 되고요. 사용된 이름도 다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고요. 지금 뭐 하려고 그랬죠? 체인지 파트 타입 부품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 여기 보면은 어플라이 업데이트 2라고 되어 있는데 항목 보면 디스 게이트, 디스 파트, 올 파트, 디스 타입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만 요 게이트만 바꿀 거냐, 게이트일 때 요 부품만 바꿀 거냐, 아니면 지금 이 시트에 있는 또는 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파트를 바꿀 거냐, 뭐 all parts this type으로 바꿀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잘 선택해야 되죠. 모를 때는 이거만 선택해 주면 되고요. 확실할 때는 all parts 누르게 되면 싹 다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저항이 그런 일은 많지는 않은데 저항이 100개쯤 있는데 그걸 다 캐패시터로 바꿔야 돼. 이럴 때 이 기능을 쓰면 굉장히 편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죠? 파트 타입 교체하기. 파트 타입 교체하기는 어떻게 하죠? 부품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온 메뉴에서 프로퍼티를 선택하면 파트 프로퍼티라는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내용 확인한 다음에
체인지 타입이란 요 버튼, 요걸 누르면 또 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몇 단계씩 내려가요? 하나, 둘, 세 단계 내려가죠. 예, 그러면 이 속에서 내가 해당하는 파트 타입을 골라서 선택한 다음에 어디 적용할지 요 디스파트만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면 실제 그림에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뭐 다른 정보들 여기 위에서 파트 프로퍼티 누르게 되면 여기 이런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봐야겠네. 요거 누르면 요거 나오겠죠. 비집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PCB 데칼 부분은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미 저장돼 있는 것만 나올 거고 아직은 몰라도 되고요. 요것도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요 두 가지는 우리 지금 패즈 로직 학습하고 있습니다. 패즈 로직에서 파트 타입 교체하기 설명했습니다. 별거 아니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부품명과 파트 타입 변경하기 동영상으로 한번 쭉 해볼게요. 앞에는 그냥 설명만 했습니다. 간단히 보면 되죠. 먼저 R500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모델리스 커맨드 써서 S 누르면 창 나오고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난 이런 창을 열어본 적이 없는데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배율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특정 부분의 선택이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걸 확대해서 봐야 되고요. 여기 나안에 R500이라고 되고 밑에 물음표 나오는 건 용량을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 몇 킬로옴짜리인지 저항값 적지 않았다는 거죠. 캐패시터도 용량 표시하면서 물음표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넣으면 됩니다. 이걸 바꾸고 싶어 R500을 바꾸고 싶으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리네임 누르면 창이 나오죠. 여기서 좀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름 바꾸기예요. 바로 직전에는 파트 타입 바꾸는 걸 둘 같이 설명했어요. 이름 바꾸고 파트 타입 바꾸면 바로 적용이 됐죠. 그냥 더블 클릭하고 바꾸면 되네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속성창 나온다 그래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거기 나온 이름만 설정해 주면 되죠. 요번에 요 저항 그림 바꿔보겠습니다. 요번엔 들어가서 어떻게 갔나 이제 프로퍼티 쓸 거거든요. 화면이 조금서 밖에 나가 있었네요. 메뉴에 나 있는 프로퍼티 심벌 선택하고 메뉴에 프로퍼티 선택하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파트 프로퍼티였죠. 맞고 체인지 타임 누르게 되면 용량 확인하고 누르는 게 좋습니다. 맞지? RC 10번이고 이거고 오케이 눌렀더니 이런 창이 나옵니다. 체인지 파트 타입이라는 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골라줘야죠. 뭐 집어넣을 거죠 우리? 여기 전에 했던 게들 기록이 남네요. 아까 AM100-415번인가 썼죠. 캐패시터는 C 또는 CAP로 시작을 합니다. 했더니 CAP로 시작하면서 쭉 나타났고요. 이 중에 CAP 1206은 부품 사이즈를 나타낸 스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20 여기 있네요. 딱 선택해 보니까 그림 나오네요. 요 그림, 요 그림으로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예요. 옆에 거랑 똑같네요. 그리고 크로즈 누르면 크로즈 눌렀네. 오케이 안 누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프로퍼티 선택한 다음에 들어가서 체인지 타임 누릅니다. 그리고 아이템에다 필터 집어넣고 즉 조건 집어넣고 찾는 거죠. 그냥 나온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캐패시터 1206 타입으로 고르고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디스파트 선택하는 거. 내가 지금 선택한 그 부품만 바꾸겠다 그 소리예요. 뭐 은근히 화면이 많다 이런 얘기도 아까 했죠. 오케이 누르면 바뀌었죠. 근데 모양이 약간 옆으로 기울어졌네. 뭐 바꿔주면 되죠. 뭐 바꿔주면 되는 거죠. 특별한 거죠.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비지블은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들, 어트리뷰트는 속성값들. 아까 일렉트로닉 파트 할 때 넣었던 거구나. 바뀌었어. 이거 저 모양 이쁘게 만들어 줍시다. 어떻게 하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없나? 이씨 로테이트 돌렸대. 로테이트 하고 있는 거다. 화면이 좀 잘려서 안 보였어요. 로테이트 돌려가지고 겹쳐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됐네요. 이쁘게 옆으로 갖다 놓읍시다. 이렇게 오케이. 글씨가 왼쪽에 나오네. 오른쪽에 놓고 싶은데 이것도 바꿔야 되나? 겹쳤다는 소리는 부품이 잘못 돌아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냥 끌어다 놓읍시다. 부품 자리 잡고 이름 끌어다 놓으면 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직관적 사용법. 물음표가 안 나왔네. 그건 아까 속성창에 비지블에서 설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름 바꾸고 부품 모양, 파트 타입 바꾸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또 뭐 할 게 있나? 선택했죠.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이런 창 나오죠. 체인지 타입에 들어가서
원하는 타입 고르고 쭉 찾아주고, 어려울 땐 필터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캐패시터 1206 밑에 오케이 조금 위로. 네, 여기 요거 오케이. 그리고 적용할 때 거기 디스 타입 꼭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까지 확인됐으면 이런 식으로 부품도 변경되고 이름도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죠? 배지 로직에 회로가 그려졌는데 부품을 잘못 사용해서 이름도 틀렸고, 그럴 때 바꾸는 겁니다. 부품을 바꾸면 이름도 변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따로 놀아요. 왜? 라이브러리 내에서 각각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직접 해봐요. 부품만 바꿔보면 이름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건 여러분 시간 날 때 해보기 바랍니다. 부품명과 파트 타입 변경하기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패지 로직에서 스케매틱 편집하는 건 조금 아까 설명한 거지 거의 다입니다. 다 해본 겁니다. 이제 복잡도만 증가하죠.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번은 끝나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런 그림을 갖고 우리 어디 해봤죠? 요거 그리는 거 해봤죠? 여기서 요 신호선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들 해봤고, 또 요걸로 해서 오프 페이지 연결하는 거 또는 VCC 그라운드 연결하는 거 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뭐 공부했나? 요것도 해봤죠. 요거 버스 연결하는 거 해봤죠. 여기서요. 버스 만들고 이름 주고 버스 신호선들 연결하는 거 해봤어요. 물론 이전에 라이브러리 만드는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페이지 로직이라는 그 시트가 로직과 파워 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즉 페이지가 하나 아니라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바로 직전에 했던 이름 바꾸는 거, 부품 이름 파트 네임 바꾸는 거하고 파트 타입 바꾸는 거는 다른 페이지에서 했죠. 지금 설명하려는 거는 보고서 만드는 작업 설명하려고 그래요. 넷리스트 보고서 중에 하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비어스 룰스 파일 쓸 겁니다. 요번은 이걸로 쓸 거예요. 이전에 작업했던 거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다시 파일 오픈 눌러서 프리뷰 룰스라는 거 찾아내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요거는 뭐 지금은 몰라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PCB 디자인 룰이 적용된 파일이라 룰스라는 게 뒤에 붙은 겁니다. 아까 스타트는 다른 정보가 안 들어있는 상태인데 신경 쓸 거 없고요. 라벨 집어넣는 것도 아까 했었구나. 이 파일 열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레포트 뽑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봄이라는 거 먼저 할 겁니다. 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봄이라서 봄은 아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아니에요. 빌 오브 머티리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회사는 마치 설계 도면과 같이 중요시 여기는 목록이 바로 봄입니다. 이거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 목록입니다. 단순히 목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걸 계층적으로 구분해서 모듈별로, 마치 컴퓨터랑 컴퓨터 본체는 어떤 부품, 키보드는 어떤 부품, 모니터는 어떤 부품이 만들어진다가 마치 윈도우 탐색기에서 폴더를 트리 형태로 보잖아요. 그런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 우리가 그린 회로도가 덜렁 하나기 때문에 계층적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봅시다. 파일에서 프로그램을 불러낸 다음에 우리 뭐 하기로 했죠? 프리뷰 룰스라는 파일 열어내기로 했어요. 거기서 파일에서 레포트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이 창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사용할 레포트의 종류는 6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 딴 데서 또 있어요. 메뉴가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 연결된 거 쓰지 않은 거로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빌 오브 머티리얼 봄. 그래서 셋업을 누르게 되면은, 셋업을 누르면 이 봄이라는 목록에 포함될 내용들 또는 제목들을 여기다 지정을 해줍니다. 파트 어트리뷰트 아이템 요겁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 달라. 그리고 양식이네. 폭 얼마로 해라. 여기 퀴티티, 퀀티티 해가지고 수량 있죠. 수량은 5자리 해갖고 여기다 집어넣어 달라. 요거네요. 이런 식으로 이 봄이라는 보고서를 출력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 항목을 요 셋업 버튼을 눌러서 선택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보는 어디 들어있는 거지? 여기 보면은 파트 레퍼런스 디스크립션, 파트 네임, 매뉴팩처 디스크립션 있죠?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에디트 일렉트리컬이라는 메뉴를 선택한 적이 있어요. 위자드 써서 사용을 했고요. 거기 보면 탭이 쭉 있어. 제너럴, 뭐 데칼, 핀, 게이트 이런 거 쭉 나온 적이 있거든요. 맨 마지막 항목이 어트리뷰트였죠. 다음에 애드 누르고서 어트리뷰트 뷰어 눌러서 선택해 주는 거 했었잖아요.
그 선택했던 게 요거고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 요것들이죠. 여기 있나? 87C256? 87C256 여기 있네요. 우리 라이브러리에서 이거 그려줬었죠. 87C256. 그때 입력했던 거 잘 기억해 봅시다. 87C256이라고 집어넣어줬고요. 매뉴팩처 생산자 어디였죠? 시그네틱스라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 제품 이름이 뭐였죠? 설명의 모요점은 32K 용량의 8비트 데이터가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라고 그랬죠. CMOS EPROM 래치라고 되어 있어요. CMOS는 공정 이름입니다. 어떤 공정 어떤 과정을 만들어준 몰라도 됩니다. 그거 들어있죠. 이 정보가 그 에디트 일렉트리컬 정기적 정보 파트 타입 설정할 때 라이브에 등록되어 있는 게 불려 나온다는 거예요. 회로도 상에서는 요거만 가져오겠죠. 색깔 바꿔서 회로도 상에서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몇 개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U1번과 U2번 이게 U1, U2 두 번 찍는 게 아니네. 1번, 2번 연속되니까 대시로 표시를 했네요. 그리고 거기에 수량이 2개 썼다. 1번과 2번 이런 식으로 소유량을 제대로 산출합니다. 이 목록 갖고 시장 가서 부품 사오는 거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부품 제조서까지 나오면 물건 사는 사람이 굉장히 편해하겠죠. 편하게 느끼겠죠. 물론 가격까지 나오면 더 좋은데. 지금 봄 빌 오브 머터리얼 가볍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 오브 머터리얼은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다. 어떤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목록을 또 아까 그 항목을 갖고 셋업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간단히 프로그램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해서 엑셀이나 다르게 화면에 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파일이 아니라 파일의 리포트가 아니라 툴스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베이직 스크립트라는 메뉴가 또 있고요. 여기서 베이직 스크립트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열립니다. 여기 보면 여러 스크립트는 어떤 뭐 작업 지시 목록, 작업 지시서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아니면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까 같이 그렇게 나가니까 좀 보기가 나빠. 그래서 이번에는 빌 오브 머터리얼을 엑셀에다 보내주고 싶어. 이럴 수 있거든요. 앞에서 얘기를 안 했네. 앞에 보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할 필요 없네. 뭐냐 그러면 메모장에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메모장이 이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 폰트가 가로 세로 비율이 딱 맞지 않다 보니까 보기 나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메모장용 파일보다는 이 엑셀 파일을 더 선호합니다. 이걸로 출력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엑셀로 나옵니다. 엑셀 파일 훨씬 보기 좋습니다. 여기 보면 플러스 나왔죠? 이거 감추기 기능이죠. 똑같은 거라 감춰놓은 거죠. 이거 확장시키면 세부 목록도 다 볼 수 있고요. 여기 필터 기능도 썼네요. 엑셀을 잘 모르는구나. 어쨌든 좋은 기능이 있고요. 엑셀 파일로도 생성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동영상으로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목록 중에 하나가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수업할 때 더 중요한 거죠. 봄만큼이나. 봄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생산할 때 부품을 구입할 때 이럴 때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패즈 로직에서 설계된 걸 나중에 어디로 보내야 되죠? 우리 최종 목적이 뭐예요? PCB 만드는 거예요. 초록색 그거 그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린 회로도를 패즈 레이아웃으로 보내서 실제로 부품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되고 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때 가져가는 게 넷리스트 파일입니다. 넷리스트 파일은 툴에 레이아웃 넷리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제시가 됩니다. 넷리스트 to PCB. 넷리스트. 여기에 보면 밑에 셀렉트 슈트라고 나오죠. 우리가 쓴 거는 로직이라는 거하고 파워라는 두 가지 페이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왼쪽 편에 그 슈트 눌러보면 딱 확장돼서 윈도우 탐색기 폴더 확장하듯이 나오고요. 거기 로직, 파워. 우리가 맨 마지막에 파트 타입하고 파트 이름 변경하는 거 있죠. 그게 파워라는 슈트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 옵션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모르면 다 선택하는 거죠. 아웃풋 보면은 페이지 레이아웃 9.0을 기준으로 하겠다. 어떤 양식이에요. 틀. 우리는 이거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네트리스트 사전적 의미만 기억해도 되네. 네트 연결된 목록이다 하죠. 실제로 이거 여기서 오케이 누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쩌고 저쩌고 이 파일이 뭔지 설명 쭉 했죠. 여기 있네. 넷리스트 파일은 페이지 로직 버전 4.9에서 만들어졌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요. 이거는 이게 왜 처음에 만들어진 날이네. 여기 previous rule.schematic이란 파일이 이때 굉장히 오래된 거네. 2016년에 만들어진 파일을 이 프로그램이 나온 내가 쓰는 9.0 프로그램이야.
10.4는 2016년도 버전이네. 여러분 10점대 깔아놨죠? 10점대면 아마 2018년, 19년쯤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파트하고 여기 내용목 나오죠. 이 내용을 이 내용을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연결 정보. 우리 내용까지 지금 보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넷리스트를 추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메뉴 중에 툴 파일 메뉴에 있는 거 아니죠? 파일 메뉴에 있는 거 아니고 메뉴상에 툴 선택과 툴에 레이아웃 넷리스트라는 걸 선택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여기서 다 체크해 줘요. 오케이 누르면 이런 넷리스트 파일이 나옵니다.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보험 출력하는 거, 비로 머티리얼 메모장으로 나가는 거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그 스크립트 써갖고 엑셀로 출력하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넷리스트 출력. 이거는 그냥 메모장에 나가는 형식을 합니다. 엑셀로 안 합니다. 무조건 메모장에 들어갑니다. 텍스트 파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 확장자가 ASC 파일, ASCII 코드로 된 문자를 썼다. 그래서 ASC라고 확장자가 붙습니다. 또 TXT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약속이니까 페이지에서는 확장자를 ASC로 붙여줍니다. 밑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뭐 한번 읽어보고요. 넷리스트 작성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DF 출력하는 거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설명할게요. PDF 파일은 뭔지 알죠? 뭐 약자인지는 모르겠네. 어쨌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림 파일이죠. 문서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원래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이 원 소스 파일 편집이 가능한 형태로 주는 게 아니라 출력 종이에 인쇄되는 형태의 그림 파일로 바꿔서 저장한 걸 PDF 파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주는 이유는 임의로 수정하지 말라고, 재활용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용은 확인하라고, 필요하면 출력해 볼 수도 있고 물론 설명도 추가할 수는 있죠. 이걸 선택하는 것은 파일에서 또 합니다. 파일에 보면 Create PDF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걸 딱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이건 창이 열리죠. 여기서 출력하고자 하는 거 선택해서 어사인 눌러주게 되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Shift to PDF로 보낼 것들. 그래서 로직과 파워. 회로가 화면이 둘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외부로 출력할 때 각각 한 장씩 들어가도록 구성이 됩니다. 밑에 내용 몇 가지 더 재밌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건 시간 날 때 하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림 집어넣어서 그림 보일 거냐 말 거냐 뭐 쓸데없는 기능들 좀 있어요. 강의 시간이 남고 처지면 하려고 했는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해서 출력하는 거죠. 이 그림 출력하는 겁니다. 이 그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 여기 테두리 선들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게 이런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시간 날 때 하고요. 일단 PDF로 출력이 되나 안 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Create PDF 선택하면 PDF 파일로 회로 내용이 페이지 로직 화면에는 슈트가 페이지 단위로 출력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썼죠.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스키매틱 슈트에 보면 로직과 파워 들어있는 거 확인하고요. 눌러서 확인해 봐요. 로직에서 이거 해봤었지. 파워에서 밑에 수정했었지. 컴포넌트도 확장해서 한번 봅시다. U7번 딱 선택하니까 스키매틱상에 U7번이 나오죠. 뭐가 있는지 모를 때는 위에서 컴포넌트 목록을 확인해서 고르는 방법도 있고 또 파트 타입 눌러서 타입 이름, 부품 이름을 선택해서도 여기 두 군데 썼구만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잘 만들었네. 뭔가 밑에 많다 싶었더니 이것저것 많은 기능이 저항 어디 들어 있었죠? 여기 있네. 여기 우리 아까 딴 거구나. R5번 이거 찾으려면 SR5라고 치고 엔터 치면 되죠. 모듈리스트 커맨드 써가지고요. 그리고 그 밖에 기능들 SO28 뭐였죠? SO28 여긴 안 보이네. 왜 그러죠? SO28은 PCB 데칼이에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쓰는 정보들이죠. 이 파일 안에는 다 들어있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슈트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해 보고요. 보고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쭉 가보면 레포트라고 있죠. 레포트 버튼 누르면 돼요. 뭐 메뉴가 다양하게 있는데 아웃풋 윈도우를 지금 열었습니다. 이걸 왜 여냐고 그러면 보고서가 출력이 됐을 때 그 프로그램 바로 열어서 화면에 보이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 처리 결과하고 목록을 표시합니다. 지금 비로우 머티리얼 보험 출력했어요. 아니구나. 언사인드 게이트 선택하고 출력했구나. 그럼 여기 목록이 나고 밑줄이 그어져 있죠. 마치 하이퍼링크 웹페이지 보듯 이걸 딱 클릭하면 그게 메모장이 열립니다. 지금 보험 출력했더니 비로우 머티리얼 나왔죠. 딱 클릭하니까 나와요. 아까 그런 얘기했죠.
이게 메모장에 하면은 글씨 폰트를 바꾸면 이렇게 화면이 깨져버려요. 별로 보기 좋지 않죠. 예, 예. 그래서 내가 경우는 도둠체로 하는 게 그나마 도둠체는 영문이든 한글이든 가로폭이 다 동일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볼 수 있죠. 근데 찝찝하죠. 아니 뭐 할 때 뭐 폰트까지 바꾸면서 봐 내용만 맞으면 됐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게 뭐가 있죠? 아, 요거부터 하고 들어가겠네. 예. 여기 보면 출력하는 내용들은 여기 보면 선택한다고 그랬죠. 옆에 셋업이라는 버튼 누르게 되면은 봄, 비로우 머티리얼 목록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 있으며 화면에 각각 폭을 얼마씩 할 건지를 여기서 다 지정을 해 줍니다. 뭐 여러 가지 있네요. 뭐 델리미터도 하고 여기 뭐 위치 잡고 그저 출력 포맷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클립보드 뷰에서 그 어떤 정보들을 임시 저장한 클립보드도 여기 있네. 이거 자체 클립보드입니다. 오케이. 이런 부품들이 있네. 내 기준으로 클릭하니까 그 정렬이 되는데 가나다 알파벳 순으로 좋아요. 네. 커넥티비티는 뭐야? 눌러보면 되죠 뭐. 뭐가 뭐랑 연결돼 있다. 로직은 이렇게 배치돼 있다. 로직의 요구에 뭐가 아이씨 나중에 봅시다. 내가 지금 동영상을 미리 뜨고 음성을 지금 위에 덮어씌우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림과 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툴스에 가보면 베이직 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내가 그 보험 같은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스크립트가 기본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 뭐 해볼까? Select by Pin Count 눌러보면 그냥 로드 할게요. 새거 불러냈었죠. 여기 가보면 Bill of Material to Excel이라는 BAS 이거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짤 줄 아는 사람 알겠지만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코드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거 불러 쓰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몰라도 됩니다. 추가가 됐고요. 갖다 놓고서 이거를 여기 Bill of Material to Excel Run 누르면 어떻게 되죠? 바로 엑셀이 떠버리네. 여기 보이죠? 보기 좋게 나오네. 이 기능 뭔지 몰라도 돼요. 지금 엑셀 시간은 아니니까요. 합치기 그룹 줘갖고 합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캐패시터 1번, 2번, 뭐 저항 1, 2, 3, 4, 5, 6 이렇게 있으면 목록에서 내부 상세 내역을 볼 거냐 아니면 합쳐진 내용만 볼 거냐 하는 거죠. 훨씬 보기 좋죠. 정리해서 볼 수도 있고 디테일하게 세부 내역도 볼 수 있고요. R1, R2 이거는 스케매틱 페이지 로직상에 있는 레퍼런스 넘버죠. 이건 파트 타입, 제자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어 있는 그 외형 정보 그림들이고요. 한글도 들어가네요. 뭐 한글이랑 한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작성을 해놨겠죠. 엑셀 파일도 만들어 주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보험 빌 오브 머티리얼을 만드는데 메모장에 집어넣는 경우 엑셀로 출력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 봅시다. 레이아웃 넷리스트라고 되어 있네. 아까 넷리스트라고 나 설명한 것 같은데 넷리스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넷리스트 PCB로 보내는 거, 스파이스로 보내는 걸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비우스 스타트로 해놨네. 아까 내가 룰스라고 이제 스타트 열어놓고 좀 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뭘 써도 결과도 동일합니다. 지금 보면 파일 이름의 확장자가 AS 아웃풋 파일이에요. 출력 파일. 아무것도 없으면 눌러주면 여기 밑에 나오죠. AS 파일 여기 프리뷰 스타트 ASC라 이 내용입니다. 이게 넷리스트예요. 넷리스트 연결 목록이에요. 어느 부품이 어느 부품과 연결됐다는 거죠. 뭐 내용을 알면 좋은데 몰라도 상관없고요. 부품 목록이 위에 쭉 나오고요. 밑에 가면 C1이 뭐 C2랑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뭐 U7은 이거다. U1은 뭐다. 부품 일단 기본 목록이 있고요. 아래 가면 이게 연결 정보들입니다. 신호선은 그라운드 연결된 건 얘들. VC 5V 연결된 건 얘들. 그리고 A 빵빵과 연결된 건 얘들. 이런 식으로 어느 부품에 어떤 핀이 어디 연결됐는지를 쭉 정리해 놓은 거를 네트 리스트, 네트 연결 목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기타 정보들은 이렇게 또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파일 내용까지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넷리스트, 스파이스 넷리스트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다 스파이스 뭐죠? 아날로그 시뮬레이션 하는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이름이죠. 근데 여기는 노심 아날로그 레퍼런 프리뷰 아무것도 없대네요. 즉 시뮬레이션 정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정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페이지 로직이나 페이지 레이어에서 작성한 거는 시뮬레이션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베이직 스크립트 써가지고 엑셀로 뽑는 거, 또 레포트 해가지고 우리 봄 메모장에 뽑는 거, 이런 거 지금 진행해 봤고요. 또 파일에 크리에이트 PDF 파일 한번 해봅시다. 파일에서 크리에이트 PDF 파일 누르면 이름 동일하고요. 셀렉트 아까 돼 있었네. 그냥 쓰면 되죠. 옵션 없이 그냥 할 겁니다. 오케이 누르면 두 개에 대해서 출력을 해볼 겁니다. 예, 이것도 바로 뜨네.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링크가 돼 있어서 그럴 겁니다. 예,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화면에서 본 거랑 똑같네. 예, 그렇죠. 뭐 배경 색깔 이런 거 다시 옵션 바꾸면 반전돼서 나옵니다. 배경은 흰색, 선은 검은색 고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옵션을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것들 아무리 확대해도 그림 깨끗하게 나옵니다. 괜찮아도 품질 좋습니다. 오, 컬러로 이쁘게 잘 돼 있네. 오케이. 예, 남한테 보여주기용이죠. 수정은 못하게 하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또 보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잘 되고요. 반응도 속도도 빠르고요. 예, 지금 보면 몇 개는 이쪽으로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요. 어느 건 직접 뜨고 그러죠. 직접 뜨는 건 밑에 목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메모장에 들어가는 것들이 밑에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넷리스트 이야기했었죠. 스크립트 얘기도 했고요. 우리는 레이아웃 넷리스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레이아웃 넷리스트 이걸 출력을 못하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페이지 레이아웃. 아웃풋 윈도우는 메모장에 나가는 것들의 목록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요. 이 목록을 더블 클릭해도 바로 창이 열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스파이스 또 하나 이제 앞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기초를 먼저 여러분이 대부분 들었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는 걸로 회로를 그리면 동작을 검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PCB 툴들은 시뮬레이션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그림만 그리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시뮬레이션용 라이브러리를 갖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스파이스 넷리스트 추천할 때 다 에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별거 같지는 않더라도 시뮬레이션용이냐 직접 제작용이냐에 따라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CAD 소프트웨어도 백엔드 툴이냐 프론트엔드 툴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논리적인 구조만 구성할 때는 프론트엔드 툴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페이지 로직, 또 마이 로직 이런 것들이 있죠. 엔드나 오어 같은 그림 다 프론트엔드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또 요 다음에 하는 페이지 레이아웃이 백엔드 툴이거든요. 백엔드 뒷단에 있다. 이 백엔드 툴의 특징은 화면의 그림 내용과 실제 생산되어 나온 제품이 똑같습니다. 화면에 본 그림 그대로 물건을 찍어냅니다. PCB는 그 PCB 판대기를 만드는 거죠. 그 판과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회로 설계형 CAD 툴을 이야기할 때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나누거든요. 꼭 그럴 때 프론트엔드 하면 이건 상징적 논리 게이트를 써서 논리적인 구조만을 그리는 거구나, 연결 정보만 그리는 거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백엔드다 그러면은 이건 실제로 제품을 직접 그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백엔드엔 또 뭐가 있지? PCB에서 PCB 판때기, 오토캐드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그려진 그림은 나중에 그 그림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면 만든 제품과 그 그림이 일치하나요? 안 하나요? 똑같잖아요. 백엔드 툴입니다. 그건. 또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HDL 랭기로 기본적인 기능을 먼저 프로그램, 또 C 언어로 기능을 설계를 합니다. 프로그램 짠다는 거죠. 거기서 시뮬레이션이나 실행을 시켜서 기능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맞으면 그 다음에 신세시스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는 특정한 FPGA 업체 툴, 뭐 맥스프로스트나 자이링스나 뭐 스파르탄이나 뭐 쿼터스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그 코드, HDL 코드를 합성시킨다. 신세시스라고 하는 이걸 하드웨어로 바꾸는 작업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칩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서 칩 모양이 나옵니다. 레이아웃이면 PC 패턴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요. FPGA 같으면 FPGA 칩 속에 각 게이트의 연결 정보를 구성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칩을 까보면 구조. 반도체 칩을 이렇게 딱 벗겨서 보면 속에 PCB 우리 레이아웃을 지금 못 봤지만 페이지 레이아웃에 보는 그런 그림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예, 똑같아요. 우리 지금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그린 그림이 나중에 PC 판넬하고 동일하겠듯이 칩도 까보면 똑같은 그림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물론 그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은데 엄청나게 많은 도형들이 들어있거든요.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보일 겁니다. 칩 레이아웃 하면은 반도체 칩 IC 내용이 나오고 PCB 레이아웃 하면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오케이. 다양한 레포트가 제공된다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뭐 배웠죠? 패즈 로직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이야기했죠. 패즈 로직 내에서 네트 정보 조회하고 이름 바꾸고 부품명 수정, 부품명 수정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파트 타입 바꾸기에 들어갔죠. 파트 타입, 파트 네임, 그리고 부품의 종류는 파트 타입에서 바꿨죠. 파트 타입, 파트 네임. 이거 체인지 뭐였죠? 넷 네임. 이때는 커넥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죠. 그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출력하는 거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넷리스트 작성하기. 이거 넷리스트 to PCB라고 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나머진 참고로 설명한 겁니다. 봄, PDF 또 이 봄 출력하는 것도 엑셀로도 출력해봤죠. 두 가지 방법으로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하고요. 이런 거구나. 그리고 레이아웃 갈 때는 넷리스트 꼭 추출해야 돼. 또 신경 쓸 게 또 하나 있네. 넷리스트가 두 개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하나는 PCB 레이아웃, PCB 레이아웃으로 가는 거, 하나는 스파이스로 가는 거였습니다. 요 구분하고 우리는 요거 아니고 PCB 레이아웃, PCB로 가는 것만 할 겁니다. PCB 또는 레이아웃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는 아트웍이라는 말도 쓰죠. 아트웍. PCB 레이아웃 하는 걸 아트웍이라고 합니다. 아트웍. 예술 작업.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요. 지금까지 패즈 로직을 사용해서 스케매틱 디자인, 라이브러리 개발부터 스케매틱 수정하는 거, 그리고 각종 보고서 출력하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